자, 얘들아 듣기는 안 풀었기 때문에 점수 계산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자, 18번부터 채점해 주시고 얘들아 쌤한테 개인톡으로 틀린 문항 번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틀린 문항 번호만 쌤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요. 15분까지 쉬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할수록 청결하는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거? 이거 풀었었는데 이거 풀었던 거야? 푼 적 있겠죠. 마지막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뭔가 어려운 소식 기억이 나요. 작년 9월 모의고사기 때문에 사실 너네 작년 6월, 작년 3월도 이제 예비 고1에서 고1 넘어올 때 여름 학기 때 풀었을 겁니다. 올라프에서. 시안이 보냈어? 다 보냈어? 지금 100점이어가지고 여유롭게 딱 이렇게 보내주시고는 15분까지 편히 쉬시면 됩니다. 정훈이 저거 가져갈 거지, 정훈아? 네. 얘 두 개 틀렸대요. 잘했네. 찍은 줄 알고. 서연아 틀린 문항 번호를 보내주면 돼. 번호를 몇 번 틀렸는지. 틀린 문항 보내는 거예요? 점수 계산은 지금 어차피 리스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분함을 보내는 거죠? 그냥 문제 번호 29번, 30번 틀렸으면 29, 30 이렇게. 놀러 가셨네. 네,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프로페서도 돼 있어요. 학생 거 지난주에 간 거야. 갑자기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놀러 갔다 해서 무슨 소린가 했어. 가까이서. 오케이. 채안이랑 효은이랑 주연이 확인했고요. 와우. 레전드. 내신 열심히 해요. 이 또한 동기부여가 됐어, 서연이. 오케이. 희원이랑 정원이, 재환이, 서윤이도 확인했고요. 서준이랑 희원이도 확인했습니다. 자,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라서 놀 수 있는 거야? 여기 부르는 거 이렇게 하루 운동하잖아. 자, 얘들아 단어 재시험 보셔야 되는 분 효은이는 좀 한번 감안할 만할 것 같고 일단 보시고요.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실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오늘 단어 시험을 못 본다. 지금 정원이랑 서준이 둘이죠. 그럼 이제 목요일날 일찍 단어 시험을 보는데 얘들아 쌤이 목요일날 수업하는데 단어 시험이 통과가 안 돼 있다. 제시 기록이 없다 하면은 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목요일날은 미용과가 아니라 그게 일찍 오면은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끝나고 나서 가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목요일 단축이요. 그러면 해결됐네요. 해결됐네요. 자, 얘들아. 일단은 쌤이 이거 먼저 나눠줄게. 과제를 나눠줄 거고요. 지금 전 지문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두께에 대해서는 쫄지 마시고 본인이 틀린 거 플러스 쌤이랑 수업 때 보는 지문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석은 안 할 거예요? 시연아 얘기했잖아. 틀린 거랑 수업 때. 그러니까 틀린 건 해석을 하냐고? 얘기해도 아니 안 될 거야. 일단 뭐야? 어머 두께가 그냥 다. 근데 생각보다 쓸 건데. 근데 나 39분쯤 해석할 자신이 없어. 진짜?
세연이 많이 안 틀렸잖아. 얘들아,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들아 조용히 하고 이제 들으세요. 오늘 나가는 과제 범위는 18번부터 30번 사이 지문들만입니다. 18에서 30 사이에 틀린 거 플러스 수업한 지문들을 오늘 과제로 하는 거고요. 또 괜히 혼자서 막 45분까지 다 하고서 쌤 과제 많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단톡에 올라오는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이제 지방방송 끄시고요. 지방방송 끄시고요. 그 쌤이 지금 고3 정시반도 같이 개강하면서 하고 있고 사실 쌤의 근본이 고3 수업입니다. 왜냐면 쌤이 대치 러셀에서 재종반 수업으로 처음 강사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모의고사 지문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아. 그래서 이번 여름학기 때 내가 뭘 해줄 거냐면 실제로 고3 정시반에서 전달하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 기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적용이 되겠지만 근데 일부는 좀 선택적으로 내신에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볼 게 두 가지거든. 대입파악이랑 어법을 볼 거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대입파악은 너는 내신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내가 이미 지문에 대한 데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자, 잘 봐. 본인이 1등급을 노린다 혹은 안정적인 80점대 중후반 이상을 노린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자, 일단 이건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적겠습니다. 어디다 적을 거냐면 그 21번, 22번, 23번, 24번 나와 있는 페이지 중간이나 상단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험지에다가 자, 쌤은 가장 먼저 대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 유형이 보통 이제 문제에서 대의를 파악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 어떤 세 가지 정도 유형을 묶어서 대의 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유형들이 해당하지? 대의 파악에 해당하는 유형들? 지금 여러분이 펼쳐져 있는 페이지에 나와 있죠? 주제, 또 요지, 또 제목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혹은 이제 내신 때는 필자의 주장 같은 경우까지도 묶어서 대의 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봐봐. 쌤이 아까 얘기했던 본인이 1등급 혹은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한다. 서준아, 대의 파악 문제 몇 분 내에 풀어야 될까? 면 좋겠지만 그럼 독해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될 겁니다. 그죠? 1분 안팎으로 풀어내야 돼. 근데 문제는 쌤 저 지금 대입파 괜찮은데요? 시간 안 모자란데요가 문제가 아니라 자, 잘 보세요. 1학년에서 2학년 지문으로 넘어갈 때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어려워지거든요. 지문 난이도가. 근데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 5배 정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쌤이 지금 얘기를 하는 이런 방법들, 기술들이라는 건 정말 고3 지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쌤이 고3 정시반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수능 완성 기준 문제 5문제를 다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잘 봐. 대입 파악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두 가지거든. 두 가지. 1번은 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뿔1 혹은 2뿔2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물건 팔 때 1뿔1, 2뿔2 그 표현이긴 한데 당연히 그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 너네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읽을 시간이 딱 15초밖에 없어. 혹은 10초밖에 없어. 그럼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정도를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어디를 읽을까? 희원이 어디 읽을 거야? 몇 번째 문장을 읽을 거야? 그죠? 마지막 거. 혹은 한 문장을 더 읽을 수 있다면 어디 읽을 거야? 맨 첫 번째, 내가 갑자기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고 세 번째 문장을 읽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이 1뿔1의 원은 무슨 얘기야?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지칭합니다. 자, 이때의 원은 첫 문장이고요. 이때의 원은 끝 문장입니다. 그럼 2뿔2는 뭐냐면 내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혹은 첫 문장 읽었는데 너무 짧아. 그지? 내가 뭔가 파악이 되는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처음 두 문장 혹은 끝 두 문장까지 총 4문장 정도는 독해를 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미니멈 2문장, 맥시멈 4문장 내에서 답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따 문제를 다 푸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얘들아, 첫 문장과 끝 문장 여러분이 좀 본능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알잖아. 그럼 첫
문장에 담겨있는 정보는 뭐고 끝 문장에 담겨있는 정보는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서준아, 글의 첫 문장에는 보통 필자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줄까? 문제 상황? 문제 상황? 이거 문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문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 보통 그리고 우리 대입학형 문제에서는 쌤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막 문제 해결, 원인 결과, 이항 대립, 통념 반박을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입학에서는.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뭘 전달해 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반에는 주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글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뭘 얘기한 거야? 그죠? 주연이라는 앞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모든 말이 누구에 관련될 거다야? 주연이라는 키워드에 관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첫 문장 혹은 처음 두 문장에서 뽑아내야 될 건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첫 두 문장 내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 글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야? 첫 문장부터 갑자기 주연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고 받고 끝내버리지 않아. 결론이 첫 문장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첫 두 문장에서 소재를 찾아낸다고. 자, 그럼 다시 마지막에 글의 맨 마지막 문장에는 보통 뭐가 나올까? 맨 마지막 문장. 근데 예를 들어 봐봐. 생각해봐. 우리 반에는 주연이가 있습니다로 글을 시작했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똑같이 주연이가 있습니다라고 끝나진 않겠죠. 수미상관 구조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정말 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의 흐름은 똑같지만 내용은 약간 다를 거거든요. 글의 마지막에는 보통 필자에 뭐가 등장할까?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잘 봐. 처음에서 뭘 잡았어? 뭐에 대한 내용이 잡았어. 그럼 마지막에 뭘 잡으라는 얘기야? 주장이고요. 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자의 스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 키워드가 좋은지 나쁜지, 유지되어야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 등장하는 게 끝부분입니다. 그럼 봐봐. 너네가 뭔가 불안할 수도 있잖아. 쌤, 첫 번째랑 마지막 문장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요. 왜냐하면 글의 마지막 문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단어를 잘 외워야 된다는데 주제가 단어를 외우면 안 됩니다 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글의 마지막 문장, 첫 문장. 자,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처음과 마지막 원뿔원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싶다. 그럼 어딜 보셔야 되냐면 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지. 처음에 시작한 내용이 끝까지 똑바로 이어지는지 바뀌는지 바뀌었다가 또 바뀌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이 얘기가 글의 흐름이죠. 근데 글의 흐름은 지문에서 뭐로 나타내지? 지문에서 대놓고 이러한 표현들은 글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정해져 있는 표현들이 있지. 우리 내신할 때 쌤이 항상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그죠? 접속? 사보다는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쌤 뭐라 그래? 연결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결어 혹은 연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봐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법적으로 다르죠. 이게 너무 딥해지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의 흐름은 여러분이 누굴 찾으라는 얘기야? 연결어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쌤, 지문 결국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왜? 알잖아 얘들아. 연결어는 보통 문장에 어디 나와 있어? 맨 앞에. 그리고 연결어 나오고 문장이 바로 시작해? 아니죠. 그 상에 누가 찍혀 있죠?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문장의 중간에 삽입돼 있더라도 너무나 친절하게 양옆에 뭐가 있어? 컴마가 있죠. 빠르게 스캔하면서 연결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까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연결어의 종류를 알아야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연결어. 앞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주는 순접의 연결어들이 있고요. 앞의 내용과 내용이 뒤바뀌는 순접 말고 역접. 그렇지. 역접의 연결어.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나왔고 내가 뭘 잡았어? 글의 논지를 잡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구나. 근데 역접의 연결어가 글의 전체에 2번 나왔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겠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돌아왔겠죠. 그럼 결론은 다시 무슨 얘기 할 거다?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이랑 같은 논지를 똑같이 떨어뜨릴 겁니다. 혹은 한 번만 나왔으면 반대 내용이 끝에 떨어져 있을 거고요. 순접만 나왔다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결론에도 적혀져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가 확인을 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은 뭐야? 답을 골라야지. 답.
자, 근데 정답을 고를 때 3번이라고 얘기해 줄게. 중요한 건 뭐냐면 속어죠. 속어. 답이 아닌 애들을 속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네 실제로 문제 풀 때 뭐 해버리지? 내신 때 이런 실수한 적 있죠? 뭐든 아니지만 문제를 딱 봤는데 답이 너무 2번인 것 같아. 2번을 고르고 1, 3, 4, 5를 안 본 상태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딱 틀렸는데 야 이거 왜 골랐어 희원아? 내가 물어본 거야. 왜? 누가 봐도 4번이 답인데 일단 2번에 꽂혀서 딱 2번만 본 거죠. 근데 이 근거 없이 3, 4, 5, 1번을 안 보고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을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이게 정말 정답이다인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 4개를 소거해서 정답을 찾는 게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거든.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보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적합한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접근 방식은 항상 소거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내가 뭘 소거해야 될까? 2가지를 소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 애초에 관련이 없는 소재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파악했겠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생뚱맞은 소재. 날리셔야죠. 소거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뭐냐면 범주를 봐야 돼. 쌤이 얘기한 이 범주라는 건 지나칠 정도로 좁을 수도 있고요. 지나칠 정도로 넓은,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지. 글에 예시가 등장을 해. 근데 정말 주제에 그 예시만 들어가 있다면 그럼 범위가 너무 좁은 거야, 넓은 거야? 너무 좁은 거죠. 예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주제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야. 근데 제목에 그냥 자연, 지구가 나와버려. 답일 수도 있겠지만 범위가 너무 어떻죠? 너무 넓죠. 정답과는 오히려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1, 2, 3 대입항 문제를 풀 때 3스텝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22, 23, 24를 빠르게 볼 거야. 자, 22번부터 볼까?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 즉 키워드, 소재만 뽑아낸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효은아,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야?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은 생각이 된데 뭐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They have contributed to our survival as a species. 얘네가 존재한 이유가 뭐야? 재현아, 감정이 우리의 뭐에 기여했기 때문이래? 생존에 기여했다. 자, 첫 번째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냈죠. 뭡니까? 감정이 이 글의 주인공이고요. 감정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존재했다. 자, 쭉 내려가 보는데 쌤이 지금 연결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For example, regardless of인데 이 둘은 둘 다 순접이야, 역접이야? 둘 다 순접이죠. 그럼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봤을 때 내가 첫 번째 봤던 그 문장과 크게 맥락이 다를까 같을까? 같겠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런 것 때문에 어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문장이 누구로 시작하냐면 if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튀어나와 버려. 근데 이거 if절에 사용된 시제가 뭐야? had pp죠. 그리고 주절에 뭐 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썼죠. 가정법 뭡니까 이거? 과거야, 과거 완료야? 그렇죠. if절에 사용한 게 had pp잖아. 과거 완료지. 쌤, 이거 어법 문제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가정법을 언제 쓰지? 가정을 언제 해, 영어에서? 아닌데요. 그렇지. 무슨 얘기야? 실제랑 다를 때, 반대일 때 가정을 합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볼게. 그들이 누굴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주인공 잡아놨잖아. 누구야? emotions입니다. 그 감정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이야. 근데 이거 뭐 했어? 가정했지. 근데 1번 문장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의 생존에 도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 내용이니까 가정인 거야. 근데 봐봐. 그럼 1번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우리의 심지어 생존과 적응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와 함께 진화하지 않아서 남아있지? survive, 생존하지 않았을 거다. 1번이랑 똑같은 얘기하죠. 자, 그럼 키워드는 뭐냐면 자, 1번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 감정은 등장했죠. 근데 누가 빠졌어? 생존이 빠졌죠. 생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에 영향 모릅니다. 자, 2번 바로 날리셔야죠. 관련 없는 키워드 등장했습니다. 문명. 3번 감정은 나왔고요. 인간이 생존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 나왔죠. 키워드. 보류하시고요. 부정적인 감정 날리셔야 됩니다. 긍부정 감정에 대한 이야기 안 했으니까.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함으로 자 지금 두려움이라고 범위가 너무 어떻게 됐어? 좁아졌죠. 감정은 맞긴 한데 두려움이라는 너무 국소적인 범위야. 날리셔야죠. 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은 보고 답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23번. 조금 더 추상적이에요. 조금 더 추상적인데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접근해 볼게. 여러분, 근데 지금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길잖아. 그럼 내가 선택을 할 거야. by가 이끄는 누가 있냐면 수식어구가 있고 AI부터 이어지는 주절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한 건 어디일까? 주절이겠죠. 그럼 주절 그냥 먼저 읽어. AI는 뭐 할 수 있대?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대. 무엇을? inclusiveness. 쌤, 저 inclusiveness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include는 알잖아. 동사. include가 무슨 뜻이야? 포함하다죠. 그럼 inclusive는 포함하다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포함이 가능한이죠. 그럼 inclusiveness는 그거의 명사 형태죠. 포함 가능성입니다. 파생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그걸 한 단어로 포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봐봐. AI는 직장의 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걸 주인공 누굽니까? 소재, 키워드 누구야? AI죠. AI가 뭐 할 수 있대? 직장 내 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by가 이끄는 수식어구를 읽어볼게. Improving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얘랑 지금 같은 말인 것 같아? 다른 말인 것 같아?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포용성을 증가시킨다? 같은 말이죠. 직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누구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얘기한 거죠. 노동자들이 직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리는 게 뭐야? 포용성을 증가시키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한다고? AI가 한다고요. 자, 머릿속에 박아놓고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쌤이 지금 체크해놓은 것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거는 나중에 봐도 돼. 중간에 이걸 하고 중간에 체크하고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처음 마지막 봤는데 불안할 때 보라는 얘기입니다. 불안할 때. 혹은 답이 안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쌤이 체크해놓은 거 다 보면 알겠지만 다 순접이야 역접이야? 다 순접이죠. 전부. 마지막 문장. 심지어 마지막 문장에 누가 있어? 게다가라는 순접 연결어가 있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지 않는 이상 똑같은 얘기 하겠죠. 잘 봐. Recent developments in AI. 자, 주인공 여전히 누굽니까? AI에 있어서 최근에 발달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무슨 얘기야? AI가 포용성 증가시켰는데 이 AI가 최근에 뭐까지 됐어? 발달까지 됐어. 그럼 포용성이 더 증가되면 더 증가됐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볼게. AI Power Text Generators. 좀 보면은 developments가 주어고요. AI에 의해서 작동하는 텍스트 생성기에 있어서의 발달은 쌤 텍스트 생성기가 뭘까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입파악이니까. 결국엔 AI의 발달이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대? 똑같이 나왔죠. improve, enhance 같은 말이죠. 증가시킬 수 있다야. 누구를? The performance of lower skilled individuals.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들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대. 그래서 포용성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 똑같은 맥락이죠. 능력이 떨어져? 우리 직장 못 와. AI 도움 받아? 그럼 능력이 올라가니까 우리 직장 들어올 수 있어. 포용성의 증가에 대한 얘기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날려야 되겠죠. 1번 선지. 누구 때문에? 무슨 맥락이야? 직업이 대체된대. 누구에 의해서? AI에 의해. 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죠. AI 때문에 직장을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올라간다는데 얘는 직장을 없애버린다잖아. 1번은. 자, 2번 ethical 날려야죠. 전혀 관련 없죠. 윤리적인. Necessity of using AI technology. AI 얘기하네? 소재 나왔죠. AI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이야. 근데 문제는 누구죠? Language learning이죠. 언어 학습에 대한 얘기 아니었죠. 직장의 포용성이었죠. Impacts of AI on supporting workers with disadvantages. 자, AI 맞고요. AI가 가지는 영향인데요. 여기서 얘기한 영향이라는 건 뭐죠? 향상인 거죠. AI가 향상시키는 게 영향이잖아. 누구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노동자들이야? disadvantage, 단점 혹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결국엔 어떤 영향을 가져? 이들의 포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영향을 가진다는 거죠.
쌤, 근데 이거 좀 불안한데요? 그럼 5번까지 보세요. New Design. 보는 순간 포커스가 어디로 갔습니까? 디자인에 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쌤, 디자인 못 봤는데요? 큐어를 보고 날리셔야죠. 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얘들아, 이런 거야. 이때 1+1 말고 2+1 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너무 짧죠? 고래는 효율적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스토리지, 보관하는 데 있어서. 자, 주인공 누굽니까? 고래입니다. 소재 고래입니다. 고래 뭘 잘한다요? 탄소 보관을 잘한다요. 근데 여러분 느낌 잡았다? 그럼 바로 내려가시면 돼. 탄소 얘기하면 보통 뭐랑 연관 있죠? 환경이랑 연관이 있죠. 잡았으면 내려가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못 잡았다라는 가정하에 하나 볼게. When they die, 죽을 때 각각의 고래들은 sequesters, 차단해버려. 무엇을? 평균적으로 30톤의 이산화탄소를. 무슨 얘기한 거야? carbon storage 잘한다라는 얘기 부연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 taking that carbon out of atmosphere for centuries. 여기서 확신 얻으셔야 됩니다. 탄소를 보관하는 게 뭐랑 엮어야 된다고? 대기 중에서 수세기 동안 이산화탄소를 take out, 빼버린대. 뭐에 기여한다요? 그죠? 탄소를 대기 중에서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환경 얘기하는 거 맞네. 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For comparison이라는 표현 왜 나왔죠? 비교하는 거야. 누구랑? 나무랑 비교하는 거야. 나무랑 비교했을 때 고래의 탄소 격리 능력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 하겠죠. 마지막 결론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자, calls. 봐봐. 이거 갑자기 보고서 불렀다, 부른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죠. 그럼 내가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명사로서 뭐라고 되는 거야? 부르는 것을 명사로 뭐라고 그러죠? 요청이라고 하죠. 요청. 요청들이 are now being made. 현재 진행 플러스 수동태죠. 요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야. 뭐를 위한? For a global whale restoration program. 국제적인 여전히 주인공 누굽니까? 고래죠. 고래의 restoration program,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restore이 복구하다는 뜻이니까. To slow down climate change. 느낌 빡 오죠? 목적이 뭐야?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얘기 끝까지 하고 있죠? 그럼 맥락이 뭐다? 고래 개체수를 복원해서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1번, saving whales. 여전히 누굽니까? 고래가 주인공 맞죠? 근데 이게 뭐 한다? 지구와 우리를 살린다. 괜찮죠? 2번, what makes whale go extinct in the ocean? 고래가 멸종하게 되는 원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2번이고요. One is overpopulation. 바로 날리셔야 되겠죠? 심지어 고래 인구가 과잉되어 있고요. 이게 위험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얘기했어? 복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Black money 날리셔야죠. Black money가 뭐야? 직역해. 검은 돈. 검은 돈이 뭐야? 불법적인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초에 돈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거 왜 줬냐면 중간에 한번 튀어나와. 뭐가? 경제적으로 이만큼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게. 오히려 그거 읽다가 더 헷갈리는 내용인 거죠. 5번,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 on whale habitats. 이건 봐봐. 쌤, climate change도 나왔고요. whale도 나왔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뒤집어졌죠. 무슨 말이야? 기후 변화와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야. 뭐에 대한? 고래의 서식에 대한. 기후 변화가 고래에 가지는 영향이 5번이죠. 근데 지문의 내용은 뭐야? 고래가 기후 변화에 가지는 영향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다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름학기 동안에 비록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오늘 푼 문제를 기반으로 쌤이 수업을 할 건데 한 2회차 정도는 더 풀어볼 거야. 모의고사를 결국. 근데 그때 한번 적용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본인 걸로 만드셔서 이거를 내가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쓰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를 위해서 쌤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잘 봐. 쌤이 지금 얘기해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그냥 테니스로 비유를 들게. 쌤이 지금 얘기해주는 건 상대를 쉽게 이기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죠. 스핀을 넣는 방법을 얘기해준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 라켓을 잡는 법도 몰라. 스핀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느낌 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쌤이 지금 본 이 지문 대입학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기본은 뭐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이해돼? 내가 정확한 해석을 했는데 불안해. 나 해석 제대로 한 거 맞아? 다시 다 읽어버려. 그러면 사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 시간을 똑같이 쓸 거고 방법이 무용지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어휘에 대한 확신,
구문, 해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고1 수준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 선생님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 이거를 고2, 3 때 되게끔 하려면 지금 기반을 다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 결국 스핀을 넣는 방법은 알려줬지만 라켓을 잡고 휘두르는 연습을 지금 남은 반년 동안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어법까지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할게. 자,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지금 오늘 보는 게 사실 여러분 내신에 계속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교하고가 사랑하는 내신 유형이잖아. 그죠? 근데 아니 오히려 좋아 얘들아. 진짜 무슨 얘기냐면 어법 기본기만 꽉 잡고 있으면 뒤집어서 얘기해 줄게. 변별력 문항들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근데 이것도 오늘 내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방법. 자, 어법에 대한 얘기는 29번 아래다가 적어줄게. 어법. 호준아 영상 잘 찍히고 있니? 아 오케이. 지난주에 선생님 정시반 수업하는데 중간에 영상이 꺼진 거야. 12분 뒤에 영상이 꺼진 거야. 수업을 3시간을 했는데. 쌤 혼자서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인척하고 막 수업 영상 다시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법을 볼 건데, 자, 어법.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뼈대죠, 뼈대. 뼈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뼈대를 잡는데 이런 느낌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재환이를 봤어. 재환이의 뼈가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겠죠. 근데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서 재환이가 뼈 부러진 데를 치료를 해야 돼. 근데 눈으로만 내가 이렇게 보고서 치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좀 편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더듬으면서 만져봐야 돼.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정확히 관절이 어디 있고 뼈가 어딘지 알아야지 내가 그걸 치료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느낌이냐면 자, 이겁니다. 쌤의 몸 전체 중에 뼈 한 군데가 어디 부러졌어. 찾으세요. 고치라고는 안 해. 찾으세요 합니다. 근데 너네 어떻게 해? 쓱 보다가 느낌이 다리. 다리가 좀 절고 있는 것 같아. 다리. 4번.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에 많아? 다리 쪽에 관절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로 얼추 때려 맞춥니다. 근데 내 문제는 이거야. 진짜로 맞아? 다리가 아픈 게 맞아? 그건 모르겠어요. 느낌으로 갔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럼 봐봐. 너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뼈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때려 맞춰버리고 감으로 때려 맞추려 버리니까 안 되죠. 이게 계속 반복돼. 1년이고 2년이고. 물어볼게. 3년 뒤에 너네가 2년 동안 계속 눈으로만 하고 감으로 때려 맞췄는데 갑자기 고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고칠 거면 지금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뼈대를 잡으라는 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있잖아. 문장의 뼈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흔히 얘기하는 뼈대라는 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헷갈릴 수도 있잖아.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럼 다 필요 없고 1부터 5형식까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있는 뼈대는 뭐야? 주어랑 동사죠. 이건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뼈대라는 건 주어 플러스 동사에 대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S랑 V 표시 못할 정도로 귀차니즘이 심하면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얘들아. S, V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기본적인 뼈대를 잡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2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좀 표현이 잔인할 수도 있는데 살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고쳐야 될 건 뼈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팔 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가 가리고 있잖아. 가리고 있죠. 살이 가리고 있죠. 근육이 가리고 있죠.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뭘 걷어내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수식어를 제거하라는 거죠. 근데 이 수식어 제거하는 방식은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쌤이 권장하는 방법은 괄호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괄호. 괄호로 수식어를 다 표시하세요. 그럼 내가 적어도 괄호 안에 넣어있는 애들은, 내가 넣어놓은 애들은 뭐가 필요 없다야? 내가 어법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답니다. 쌤, 그럼 이거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막 찍찍찍 해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잖아. 내가 수식어에서 지웠는데 잠깐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시험이라는 환경이 어때? 서준이의 본 실력이 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 보이게 그냥 괄호 정도로 다 묶어 놓으시는 걸 권장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거야. 살 걷어내고 뼈대 잡은 다음에 잘못된 데를 찾았어. 잘못된 데를 찾았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답이다. 물론 답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 뒤에 볼 어휘 문제랑 엮어지는데, 내가 틀렸다고 골랐잖아. 그럼 이 틀린 게 지금 너네가 고른 게 틀렸다면 올바른 표현이 있겠죠. 근데 보통 어떤 느낌이야? 반대 표현이 맞는 표현이잖아. 반대. 어휘도 그렇고. 근데 봐봐. 어법에서 반대라고 한다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근데 내가 물어볼게. 넌 알아. 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이 와세 반대가 뭐야? 보통 와세 자리에 누가 들어가지 않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 대시죠. 대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고민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what과 that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or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분사가 나왔어. 분사. 근데 얘들아, 분사를 딱 보는 순간에 너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적혀있는 게 현재 분사야. 그럼 현재 분사의 반대는 뭐죠? 과거 분사죠. 분사에 능동, 수동을 각각이 언제 쓰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야. 형용사. 근데 보통 사실 실질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형용사의 자리에 보통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 있어. 그럼 누가 들어가 있죠? 부사가 들어가 있죠.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대립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거. 지금 쌤이 지금 다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사에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죠. 시수태죠. 시수태. 시제, 수일치, 태입니다. 잘 봐. 쌤이 적어준 이 네 가지만 고려해도 사실 어법 문제는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죠. 쌤이 지금 알려준 건 뭐야? 이 정도만 고려해봐. 4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이 흔들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법적인 기반이 흔들려.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이걸 알아도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5번부터 올라가 볼게. 정답이 5번인 경우가 많으니까. 자, 5번 문장, 5번 선지를 딱 보니까 누가 나왔죠? 교화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 등장했습니다. 컴마 위치고요.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뭐다야? 관계사가 나왔죠.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대명사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반대는 뭐야? 관계부사죠. 그럼 둘의 차이는 뭐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는 뭐야? 어법적인, 구조적인 차이가 뭐야? 완전 불완전이죠. 완전 불완전.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앞에를 볼지 뒤에를 볼지인데 지금 5번에 들어가 있는 어법 요소가 뭔지 봤잖아.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앞입니까? 뒤입니까?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관계대명사의 대척점의 반대에는 관계부사라고 했고 차이는 이하의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앞을 볼 거야? 뒤를 볼 거야? 뒤를 볼 거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뼈대를 잡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주어 동사 찾으라는 얘기죠. 자, 주어 누굽니까? decision making. 동명사 주어 나왔죠. 동사 찾아. 동사 누구야? is less centralized. 무슨 태? 수동태. 주어 동사 잡았죠.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생각해야 될 거 뭐야? 접속사 있으니까 끊어줄게. 얘 완전절 불완전절? 완전절. 어떻게 알아? centralize라는 건 중심으로 삼다잖아. 중심화하다잖아. 타동사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무슨 태로 쓰였어?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버린 거니까 이 자체로 완전한 절이죠. 근데 여기가 불완전할 수도 있잖아. 뒤에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뒤에 누가 나왔죠? spread가 나왔습니다. 근데 spread는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spread가 나온 이유는 공통적으로 여기 앞에 무슨 동사를 받는 거야? 그렇죠. is라는 비동사를 받는 거죠. 그럼 이 또한 뭐야?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across 이하. 전면구기 때문에 수식어죠. 날리셔야 됩니다.
그럼 얘 지금 is spread가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 보시면 되겠죠. spread는 능동으로 쓰면 무슨 뜻이야? 퍼트리다죠. 그지? 근데 얘 퍼트리다라고 하면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나는 혹은 뭐 그 꽃은 씨앗을 퍼트렸다. 타동사죠. 근데 이거 수동태로 바뀌면 씨앗은 퍼트려졌다. 이걸로 완전한 절 돼야 안 돼? 됩니다. 얘 지금 다시 얘기해서 decision making is spread가 완전한 절의 형태가 맞다 아니다? 맞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 관계 대명사 했잖아. 완전한 절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누구 넣어봐? 관계 부사 넣어봐. 그럼 완전한 절 와도 되겠죠. 정답은 where이 되겠죠. 자, 4번도 볼게요. 4번. 4번은 누굴 보셔야 되냐? involved에 밑줄 그어져 있네. involved는 둘 중에 하나죠. 동사거나 과거 분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뼈대부터 잡으셔야죠. 뼈대를 어디서부터 잡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장의 시작은 어디야? 어부터 시작을 해. 근데 누가 있어? and가 있네. 접속사가 있네. 자, 근데 이 접속사 이하가 뭐가 연결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뼈대를 잡고 가겠습니다. mechanistic structure 주어고요. has 동사입니다. vertical hierarchy 이거 아까 채한이가 물어봤던 거죠.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집니다. 그리고 with many rules, many procedures and many levels of management인데 잘 보세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야? 수식어죠. 묻기 시작할 겁니다. 전치사, 명사 나왔지? 근데 컴마로 명사가 하나? 또 붙었죠.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두 개만 나왔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두 개면 이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원래?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컴마로 붙었다는 건 한 개가 더 있다라는 얘기죠. 목적어가 어디까지 이어져? and many levels of management까지 이어집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란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일단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동사는 아닐 겁니다. 동사는 아니겠죠. 주절에 동사 따로 있고 우리 누구 보고 있어? with 이하의 수식어고 보고 있으니까 동사는 아닐 거야. 그럼 이게 성립하기 위한 가능성은 동사는 안 된다라고 배제했죠.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동사거나 아니면 뭐도 돼? 과거 분사일 수도 있잖아. involved가. 과거 분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분사 이퀄? 형용사 바로 튀어나와야죠. 그럼 얘가 누굴 꾸며줘야 돼? 명사를 꾸며줘야 돼. 땡큐죠. 왜? 지금까지 계속 누구의 나열이었어? 명사의 나열이 있을까? 꾸며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 기억나세요? 분사면 누굴 따져야 된다? 능수동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involved가 아니라 involving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틀렸겠지. 근데 사실 5번 이미 틀린 걸 봤잖아. 그럼 이거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쌤이 이것까지 보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 4번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봐봐. involved가 수동이 맞는지, pp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보면 돼? 이하를 보면 되죠. 얘들아, involve가 무슨 뜻이야? 포함시키다죠. 이런 거야. I involved her in my group. 나는 그녀를 내 그룹에 포함시켰답니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근데 얘는 지금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능동으로 쓸 수 있는 애, 없는 애야? 없는 자리죠. 수동으로 썼네? 맞아, 틀려? 맞죠, 그럼. 누구도 맞다야? 목적어가 여기 지금 뒤에 없으니까 애초에 PP로 오는 게 맞다죠. 그럼 involved는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가장 여러분이 혹하는 게 어법에선 4번 아니면 5번. 내가 모르겠다? 일단 분사 찍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쌤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했죠? 대의와 어법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적용이 아직 안 됐더라면 적용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나 아직 8시 안 됐어. 아직 8시 안 됐고. 아직 8시 안 됐거든? 쌤이 이번 주 목요일에 오면 그럼 뭐 볼 거야? 아까 얘기했죠? 뭐 본다? 뭐 본다? 복습 테스트 본다. 복습 테스트 본다. 근데 우리 지금 뭐 봤죠? 지문총 몇 개 봤죠? 4개 봤죠? 4개 봤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힌트 주는 거야. 여러분 복습 잘할 수 있도록. 호준아, 가방 내려놓고 아직 8시 안 됐어. 우리 대입파악 문제는 뭐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대입파악이라는 건 뭘 물어봤죠?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을 물어봤잖아.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어려운 유형이 제목이 어렵지, 주제를 객관식 고르는 게 어렵지 않잖아. 주제를 뭐 하는 게 어려워? 서술하는 게 어렵죠. 조건부 영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방금 뭐 봤죠? 공교롭게 딱 어법 봤네요. 어법. 그럼 어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까 쌤이 얘기했죠. 자, 근데 봐봐. 쌤, 저 그래도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까봐 쌤이 지금 과제를 준 거거든? 복습 과제 있죠? 복습 과제에 다 들어있습니다. 서술형도 있고, 어법도 있고, 어휘도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 복습 과제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 없이 복습 테스트, 우리 목요일날 보는 테스트,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꼼수 없이 그냥 우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 많았고, 다음에 만나도 방학은 아니네. 그죠? 자, 우리 목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주 당돌한데? 2개? 뭔데?